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당 쇄신을 위해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 또 3월 재보선에 종로와 안성, 청주, 상당 이 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쇄신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정치개혁을 하려면 대장동 특검부터 받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조성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당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9개월 동안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며 당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금지 조항의 제도화, 대선과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 종로와 안성, 청주 상당구 세 곳의 무공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안의 신속한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역사적 소명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선 연임 초과 제한은 신진 정치인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송 대표의 거취 문제는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인에게 국회의원직이라 정말로 중요한 거의 전부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 이제 포기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내에서는 청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경태 의원이 이끄는 정당혁신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송 대표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실천의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586 정치인인 우상호 의원도 SNS 글을 통해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자신들이 비운 자리를 훌륭한 젊은 인재들이 도전하길 바라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의 결단이 앞으로 다른 다선 의원들 동참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네, 특히 3개 지역구 재보선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송영길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진정성을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윤미향 의원 등의 제명안 처리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석을 갖고 독선적으로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진작에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걸 좀 판단해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액면대로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송 대표의 쇄신안이 순수해 보이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짜 정치개혁을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되다 중지된 대장동 특검을 받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개혁을 하고 싶다면 선거기간 중립내각을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선거의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장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장관을 불러들이고 중립내각을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5개 지역 재보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특히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큰 종로 등 지역구를 놓고 공천 방법과 절차 등을 놓고 첨예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에 대해 오승재 대변인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했던 역사적 과오를 뒤늦게 바로잡은 것이라며 생색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민주당이 책임 소지가 있는 곳에 공천하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면서 국민의힘도 자신들 잘못으로 생긴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최근에는 공약 발표를 앞다퉈 하고 있는데요. 정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공약들을 내놨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 나란히 농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사흘째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내놨습니다. 농어민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농어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식량자급률 60%를 달성하고 청년 미래농업 혁신인재 5만 명을 길러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농업직불금을 5조 원으로 2배 늘리고 고령 중소농민을 대상으로 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년 농부 3만 명 육성을 위해서 공공농지화 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3분의 1로 줄이고 신축 건물에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전에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번 대선의 성격을 새 시대를 여는 시대교체라고 강조했는데요. 부민 강국, 다시 말해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확실한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 내각, 강력한 개혁 실천 등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깨끗한 청와대, 유능한 정부,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저 안철수에게 맡겨 주십시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가 합의한 방송 토론을 금지해달라면은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심 후보는 법정에서 양자 토론은 양당이 대표하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와 이익이 대표되는 것을 봉쇄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